안녕하세요. 커피앤크라임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야기에 앞서서 사건에 등장된 등장인물들의 사진이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블로그에 커피앤크라임을 검색하셔서 제 블로그를 확인해주세요. 자, 오늘 이야기에 앞서서 오늘 다룰 사건은 굉장히 잔인한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불편하신 분들은 오늘 에피소드는 스킵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2015년 9월 20일 플로리다 경찰이 새벽 3시 39분경 한 건의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신고자는 24살이었던 피델 로페즈라는 남성이었어요. 전화상으로 피델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듯한 목소리였죠. 피델은 자신의 31살 여자친구인 마리아 네메스가 욕실 바닥에 피로 뒤덮인 채 쓰러져 있고 의식이 없어 보인다고 신고를 했어요. 경찰이 어떻게 된 건지 아냐고 묻자 피델은 마리아랑 자기가 술을 마셨고 여자친구가 토를 하러 화장실로 갔고 자신은 그 사이에 담배를 피러 밖에 나갔다 왔는데 오랫동안 나오지 않아서 화장실에 체크하러 가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전화통화를 하는 동안 피델은 한순간에는 굉장히 차분했다가 또 한순간은 갑자기 숨을 헐떡거리면서 패닉을 하는 것 같이 보였고 굉장히 오락가락했어요. 또 구급대원이 주소를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듣지 않고 정신이 나가 보여서 결국 구조대원이 그 위치를 추적해서 대원들을 현장으로 보내게 됐죠. 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술에 잔뜩 취한 피델과 그 옆에는 알몸으로 피에 뒤덮인 채 의식이 없는 마리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또 피는 욕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화장실 밖 복도벽과 침실 옷장 등등 다른 공간에도 피가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살점처럼 보이는 이상한 것들과 창문도 깨져 있고 베란다 문 또한 부서져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경찰들은 단숨에 이게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집에서 분명 무슨 심각한 사건이 일어났을 거라는 것을 단숨에 알아채게 됐죠. 경찰은 바로 피델을 서로 데려가서 취조를 시작했고 그날 새벽 4시경 마리아는 내장 과다출혈로 인해서 안타깝게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마리아의 배경을 이야기해보자면 마리아는 1986년 4월 21일에 태어났어요. 마리아는 알려진 이야기가 많이 없어서 성장 배경을 이야기해드리긴 어렵지만 마리아의 친구, 가족들이 말하는 그녀의 성격은 굉장히 해맑고 사람들한테 말도 잘 거는 외향적인 사람이었대요. 그리고 가족들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마리아가 23살이었던 2006년에 노버트라는 남성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하지만 2014년 8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이 결혼은 위기를 맞게 되고 이혼을 하게 되죠. 8년이라는 시간을 한 남성이랑 보내고 이혼을 한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바로 만나는 게 쉽지 않았어요. 노력을 해봤지만 쉽지 않았죠. 그러던 어느 날 마리아는 몇몇 친구들과 클럽을 놀러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24살인 피델을 만나게 됩니다. 피델은 쿠바에서 나고 자랐고 고등학교 때까지 쿠바에서 살다가 플로리다로 이주를 했어요. 피델은 어린 시절부터 문제아로 알려져 있었고 미국에서도 이미 여러 번의 체포 기록이 있었어요. 고성방가, 음주 문제, 주차 문제 등등으로 경범죄에 관련해서 기록이 남아 있었어요. 또 피델이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고작 24살이었지만 이미 아이도 둘이나 있는 상태였다고 해요. 당시 피델은 아이들의 엄마랑은 헤어진 상태였지만 여전히 아이들과 아이들의 엄마랑 같이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실 이건 별 문제가 안 됐다고 해요. 아이들의 엄마랑 아이들은 마리아를 진심으로 좋아해줬고 이들은 심지어 마리아한테 피델이랑 집을 따로 구할 때까지 자기들이랑 같이 지내도 된다고까지 해줘서 이들은 잠시 다 같이 살았다고요. 당시 마리아의 직업은 아파트 컴플렉스에서 보조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는 그 아파트 중 하나를 얻어서
피델이랑 알게 된 지 몇 달 만에 동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아파트에서 산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서 마리아가 죽게 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죠. 사건은 9월 20일 날 벌어졌고 하루 전날인 19일 피델은 자신이 근무하는 정비소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어요. 마리아는 당시 요리를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들은 이것을 다 싸서 40분 거리인 마이애미에 피델의 엄마의 집에서 다 같이 저녁을 먹을 계획이었어요. 피델의 엄마는 19일 저녁을 회상하면서 이 커플은 행복해 보였고 전혀 싸운 것 같아 보이지 않았다고요. 이들은 피델의 엄마의 집에서 밥을 먹고 집으로 가기 전에 자기들끼리 2차로 마가리타를 마시러 바로 갔어요. 그리고 가게에서 데킬라를 사서 집에 가서 3차로 더 마실 생각이었죠. 이들이 산 데킬라의 이름은 1800 레포사도 데킬라였고 굉장히 세기로 유명한 술이라고요. 이들은 앞서 말했듯이 이사 온 지 일주일도 채 안 됐었기 때문에 집에 마땅한 가구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박스를 뒤집어서 상처럼 만들어서 그곳에서 술을 마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이들은 술을 점점 더 많이 마시기 시작했고 마리아는 피델에게 이상한 성적 요구를 했다고요. 경찰은 그게 사건의 실마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무엇이냐고 물어봤고 피델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둘 다 미쳤었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옷장으로 들어가서 관계를 맺던 중에 마리아가 갑자기 일어나서 토를 하러 화장실로 가야 한다고 했고 마리아가 화장실로 간 사이 자기는 담배를 피러 밖으로 나갔고 돌아와 보니까 피투성이가 되어 있어서 자기가 경찰을 부른 거라고 진술을 했죠. 경찰은 피델이 말이 바뀌나 안 바뀌나를 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같은 질문을 약간씩 단어만 바꿔서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마리아를 처음 발견했을 당시 마리아가 숨을 쉬고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경찰에게 전화를 했을 때 마리아가 숨을 쉬고 있었나요? 라고 하는 식이었죠. 피델은 질문을 할 때마다 대답이 계속해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숨을 쉰다고 했다가 숨을 안 쉰다고 하기도 했었죠. 경찰은 말이 안 맞는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고 피델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게 냅뒀어요. 사건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처음부터 얘기해달라고 부탁했더니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처음 마리아를 발견했을 때 경찰에 첫 번째 신고를 하면서 자기가 응급처치를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법을 몰라서 화가 나서 핸드폰을 집어던지고 다시 한번 경찰에 두 번째 전화를 해서 그제서야 제대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경찰은 사실 피델의 전화 기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경찰에 신고를 했던 건 단 한 번뿐이었죠. 경찰은 피델의 말이 안 맞고 이상하다는 점은 알았지만 말이 계속해서 바뀌다 보니까 사건의 타임라인을 잡는 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사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경찰은 사건 현장을 더 살펴보기로 하게 됩니다. 우선 그들의 집에는 벽에 크게 구멍이 몇 개 나 있었고 옷장 문은 경첩이 분리된 채 문이 아예 떨어져 나가 있었어요. 옷장 바닥, 그리고 욕실 바닥에는 피가 흥건했죠. 베란다 유리문도 산산조각이 나 있었어요. 경찰은 이웃의 증언도 확보했는데 이웃들은 큰 소리를 듣긴 했는데 주로 남자가 화난 목소리로 소리를 지르는 거를 들었다고 했고 여자 비명소리도 들렸고 뭔가를 부수는 듯한 쾅쾅대는 소리가 2시간 동안이나 지속됐다고 했어요. 피델과 마리아의 밑에 집에 살던 이웃은 위에서 쿵쿵대는 소리를 들었고 그러다가 정말 세게 쿵 소리가 나서 자기의 천장이 내려앉는 줄 알았다고 했죠. 하지만 그 이웃은 마리아와 피델이 갓 이사를 와서 가구를 옮기다가 TV나 무거운 가구를 떨어뜨렸나 보다 생각하고 넘겼다고요. 안타깝게도 이렇게 증언을 해줄 이웃이 많은데도 사건이 벌어졌을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한 이웃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리아의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요. 마리아는 전신에 큰 부상을 입었고 특히 머리 뒤에 강한 충격을 받은 것과 마리아가 사건 당시 자기를 방어하려고 한 흔적이 나왔어요. 또 중요 부위와 항문 부위가 마치 방금 출산을 한 여성처럼 찢겨져 있는 상태였고
마리아의 내장은 다 멍이 들어있고 없어진 살점 조각도 몇몇 있었죠. 상태는 정말 심각했어요. 경찰은 피델에게서 빨리 답을 얻어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 방식을 바꿔서 자세한 질문들을 하나하나 해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베란다 유리문이 어떻게 부서졌는지부터 물어봤죠. 피델은 그제서야 자신이 사실 희미한 기억으로 마리아랑 싸운 게 기억이 난다고 했어요. 그의 기억으로는 자기가 화가 나서 벽을 주먹으로 쳐서 구멍을 낸 것과 몇몇 가지를 부순 게 생각이 나지만 왜 싸운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했죠. 또 베란다 문은 자신이 담배를 피러 나갔을 때 이미 깨져 있었는데 자신이 추측하기로는 자기가 싸움 중에 한 것 같다고 했어요. 마리아는 베란다 문을 깰 만큼 힘이 세지 않았기에 말이죠. 그런데 자신이 어떤 물건으로 문을 깬 건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맨 주먹일 리도 없었죠. 피델의 손에는 상처도 없었고 깨끗했어요. 또 수상하게도 피델은 덧붙여서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마리아가 한 짓은 절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지조차 말라고 했어요. 경찰은 싸움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계속해서 묻기 시작했고 피델은 아마도 마리아가 이상한 성적 요구를 하면서 싸움이 시작된 것 같다고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술에 취하면 진실을 말하곤 하는데 취해서 그런 요구들을 했던 게 평소에 자신이 그녀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이후로 싸움이 시작됐고 자신이 벽을 부수고 노트북까지 부쉈던 게 기억이 난다고 했죠. 또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인정하면서 자기가 원래 화가 나면 물건을 자주 부수고 던지고 한다는 거를 인정을 했어요. 또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사물에 화풀이를 하지 않으면 자신이 사람을 때릴 것 같아서 자신 나름대로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물건을 부수는 것이 자신만의 분노 해소 방법이라고도 했죠. 경찰은 이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피델이 하는 이야기들은 다 자신이 덜 나빠 보이게 하는 것만을 얘기한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자신이 마리아한테 응급처치를 시도했던 것, 마리아가 아닌 물건들을 부쉈던 것 등등을 기억하지만 왜 살점들이 온 집안에 널려있고 엄청난 양의 피가 있고 문은 왜 다 부서져 있는지에 대해서는 술에 너무 취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만 했고 계속해서 자기는 마리아가 하라는 대로만 시켜서 했을 뿐인데 그렇게 죽었다고만 말하면서 피해자를 가책하는 듯한 말만 계속했어요. 이것 때문에 경찰은 사건의 큰 부분들은 기억을 못하면서 마리아가 하라고 시켰던 것들과 자신이 필요한 부분만 선택적으로 기억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경찰들은 계속되는 도돌이표에 지쳤고 피델을 신문하다가 30분간 휴식 시간을 갖기로 하고 피델을 방에 냅둔 채 카메라로 그를 지켜보게 돼요. 혼자서 방에 냅두면 생각을 하다가 불안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생각이 정리돼서 다음 신문 시간에는 더 나은 진술을 할까 싶어서 말이죠. 하지만 피델은 굉장히 평화로워 보였고 여자친구가 죽었다면 슬퍼하는 기색이라도 보여야 되는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었어요. 그 대신 피델은 심지어 자기 앞에 있는 메모장에 자동차 그림들을 그리기 시작했죠. 경찰은 휴식 시간이 끝나고 방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린 피델을 보면서 어이없어 했다고요. 그리고 이들은 전략을 짜서 착한 경찰, 나쁜 경찰을 번갈아 가면서 취조를 하게 시켰고 착한 경찰은 피델을 달래주듯이 이야기를 끌어내려고 했고 나쁜 경찰은 피델에게 압박을 주면서 이야기를 끌어내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피델은 일관적으로 계속해서 자기는 모른다고 대답을 했죠. 그런데 나쁜 경찰이 그에게 압박을 주던 중 피델은 마리아랑 싸운 부분을 얘기하다가 실수로 그 싸움의 이유가 마리아의 전남편인 노버트 때문에 시작된 것이라고 말실수를 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피델은 자기가 실수했다는 것을 깨닫고 빠르게 말을 바꿔서 전남편에 관한 거긴 한데 더 이상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어요. 취조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고 경찰은 피델한테 나가서 담배 필 시간을 줄 테니까 담배를 피고 머리를 식히는 동안 정확히 사건에 대해서 기억나는 걸 다 적어오라고 시키게 됩니다. 하지만 피델은 화를 내면서 이미 자기가 아는 건 다 말했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건 오히려 경찰들이 더 수상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됐어요. 마리아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자신이 도울 수 있는 선에서는 다 도울 텐데 말이죠. 착한 경찰은 피델한테 마리아가 무슨 짓을 했길래 당신을 그렇게 화나게 만들었냐고 피델의 편에서 말을 했어. 피델은 그렇게 처음으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은 채 생각에 잠겼다고 합니다. 그러자 나쁜 경찰을 맡은 경찰이 개입을 해서 진짜 남자라면 사실대로 말할 것이라고 피델에게 한 번 더 압박을 줬고 피델은 그제서야 그날 밤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사건의 정황은 이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술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마리아가 페루에 사는 자기 엄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고요. 엄마를 한 달 정도 방문하고 싶고 만약 그곳이 마음에 들면 페루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도 있다고 했죠. 또 마리아는 이 생각이 즉흥적으로 든 생각이 아니라 전 남편인 노버트랑 결혼 생활 중에도 항상 이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말을 했어요. 피델에게 자기를 이해해주고 지지해줬으면 한다고 했죠. 하지만 피델은 이것을 마리아가 자신을 떠날 것이고 자신을 그동안 이용한 것으로 받아들였어요. 자기가 술에 너무 취했다 보니까 화를 참을 수 없었고 화가 나서 물건들을 집어던지고 벽에 주먹질을 해서 벽에 구멍을 냈다고 했죠. 하지만 마리아는 아직 취해 있지 않은 상태여서 피델을 진정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그렇게 둘은 화해를 하고 다시 술을 마시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마리아는 취하기 시작했다고요. 그리고 이 둘은 옷장에 들어가서 관계를 맺기로 했는데 관계 도중 마리아는 전 남편의 이름을 2번이나 불렀다고요. 그래서 자신을 그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화를 참을 수가 없었고 그녀를 죽일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이 죽였다는 것을 안다고 자백을 했죠. 피델은 마리아를 피투성이로 만들어 놓고 담배를 피러 나갔고 그때 마리아는 있는 힘을 다해서 화장실로 옮겨갔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마리아는 사망을 하고 말았죠. 2017년 피델의 재판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배심원들은 빠르게 가석방 가능성이 없는 무기징역을 내렸죠. 그리고 재판 도중 피델은 어떠한 후회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눈물 또한 보이지 않았어요. 이 사건이 대중에 공개됐고 고등학생 시절 피델이랑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증언을 했는데 고등학교 시절 때부터 피델은 질투심이 굉장했고 자신 빼고는 다른 남자랑 아예 말도 섞게 하지 못하고 만약에 다른 남자랑 말을 하면 그 남자들이랑 싸우기 일쑤였으며 밖에서 레깅스조차 못 입게 했다고 증언을 했어. 또 고등학교 때 사귀긴 했지만 헤어지고도 계속해서 자기한테 연락을 해왔고 마리아를 죽이기 일주일 전에도 자신한테 연락을 해서 자기를 언제 만나줄 거냐고 물어봤다고요. 그리고 그녀는 피델이랑 자기가 고등학교 때 사귈 때 찍었던 사진들을 제출하면서 자신의 말이 진짜임을 증명을 했죠. 놀랍게도 이 사건에는 피델의 편을 드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의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